자, 여기서 실린더와 피스톤을 그려놨고요. 저 실린더 안에다가 공기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공기를 하나, 둘, 셋, 네 개의 공기를 집어넣을게요. 공기는 무슨 상태죠? 여기서 말하는 상태는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를 말하는 거야. 공기는 무슨 상태죠? 우와, 대박. 맞아요. 기체 상태예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말해요? 고막이 터진 줄 알았어요. 기체 상태죠. 그죠? 기체는 에너지가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맞죠? 액체한테 열을 가해서 기체를 만드는 거니까 기체가 제일 에너지가 많아. 에너지가 많다는 건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기체들이 있는데 이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체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건 이 안에서 꽝꽝꽝꽝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움직이다가 쿵 충돌 쿵 충돌 그죠? 쿵 충돌 이렇게 움직이면서 충돌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기체들이 쿵 충돌하는 장면을 상상하세요. 막 충돌을 한다는 건 내 기체야. 꽝 충돌하면 여기다가 힘을 가하는 겁니다. 이 단면적에다가 힘을 가한다는 표현을 압력을 가한다. 또는 압력이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잘 봐. 저 기체들이 뭐 하고 있니? 물어보면 기체들한테 저는요 단위 면적을 A라고 표현합니다. 단위 면적에다가 꽝꽝꽝꽝 힘을 가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요. 힘을 가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P 압력이 발생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단위 면적에 힘을 가할 때 압력이 발생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기체들이 이 안에서 압력을 꽝꽝꽝꽝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상식적인 거 하나, 바깥에도 공기가 있지. 바깥에 공기들이 만들어내는 압력도 있습니다. 그게 대기압. 대기가 만들어내는 압력, 대기압이라고 하고요. 대기압은 항상 몇 기압? 1기압입니다. 1기압. 오케이, 알고 있죠? 대기압은 항상 1기압이에요. 그 다음에 주목할 게 피스톤이에요. 피스톤은 압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녀석이 피스톤입니다. 내가 여기를 잡고 누르면요. 압력이 세지니까 안쪽으로 밀리겠죠? 그죠? 놓으면 다시 나오겠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얘가 이게 멈춰있다는 거에 주목하세요. 멈춤. 쌤이 제일 잘 추는 춤이 이 춤이에요. 알았게? 아무튼 멈춰있다는 게 주목할 부분인데 얘는 왜 멈춰있냐면 바깥에가 1기압인데 안에도 1기압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기 멈춰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몇 기압이 생겨나고 있다? 아, 얘네들이 1기압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1기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기압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바깥에도 1기압이니까 이 녀석이 평형을 이루어서 피스톤이 멈춰있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바깥의 압력을 높여봐 어떻게 돼요? 바깥에 2기압이야. 안으로 밀고 들어가겠지. 그지? 반대로 안의 기압이 높아지면요. 바깥으로 밀고 나가겠지. 그지? 언제까지? 다시 둘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그때 다시 멈추겠죠. 피스톤이 멈췄다는 것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멈췄다는 건 안과 밖의 압력이 같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왜 멈춰있다? 안에 밖에 둘 다 1기압이라서 멈춰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상황 설정을 하나 합니다. 봐봐. 여기다 이제 뭘 가할 거냐면 이 실린더 안에다가 열 에너지를 공급할 겁니다. 열 에너지. 실린더 안에다 열 에너지를 공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기체 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활발하게 막 움직일 거 아니야? 더 활발하게 막 움직이면 단위 시간당 충돌하는 충돌 횟수가 막 늘어. 꽝꽝꽝. 아까는 꽝꽝 충돌했다면 지금은 꽝꽝꽝꽝 충돌할 거 아니야? 자, 시간당 충돌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의 압력이 만약에 2기압으로 증가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피스톤은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밀리겠죠. 맞아요? 바깥으로 밀립니다. 자, 잘 봐. 바깥으로 밀릴 때 요 기체들이 얘한테 뭘 가하는 셈이냐? 힘을 가해서 피스톤을 밀어내죠. 피스톤을 쭉 밀어가지고 여기까지 밀었다고 칩시다. 길이는 L만큼 길이를 밀어낸 거야. 그럼 힘을 가해서 이동거리 L만큼 밀었으니까 기체가 뭐 해준 거냐? 2라는 거야. 지난 시간 배웠던 1입니다. W는 FS라는 공식에 의해서 기체가 2를 한 거예요. 이게 2번입니다. 기체가 2를 했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기체가 힘을 가해서 밀고 있잖아. 그건 2란 겁니다. 기체는 뭘 가지고 일할 수 있었지? 내가 간 열에너지를 가지고 일한 거잖아. 그죠? 저렇게 열에너지를 공급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자동차도 열에너지를 공급해서 이게 피스톤이 왔다 갔다 쿵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야. 여기다 바퀴 연결해서 이게 쿵 왔다 갔다 할 때 크랭크축을 이용해서 이거를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게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열기관이 운동을 막 하면 바퀴가 돌아가는 거라니까. 저게 바로 우리가 쓰는 엔진, 열기관, 모터 이런 것들의 원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열과 열기관. 열을 넣어주면은 일할 수 있는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불러줍니다. 일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럼 기체가 하는 일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정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공식인데, 봐봐. 힘을 가했는데, 이 압력 공식에서 힘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힘에 대한 공식이 하나 있죠. F는 MA. 그죠? F는 MA가 있잖아. MA. 잘 몰라? MA? 아무튼 MA가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공식인데, 오늘 배운 이 압력 공식에서 F를 또 끄집어낼 수 있다니까? F에 대해서 정리해봐. 얘를. F는 PA예요. 맞나요?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공식의 변형입니다. F를 구하는 방법이 또 있네. 이 정도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F는 PA라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저 녀석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한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체가 하는 일을 유도할 거예요. 보세요. 자, 기체한테 너 얼마큼 일했어? 물어보면 기체가 얘한테 힘을 가해서 밀었잖아. 밀어낸 길이는 알죠? 이만큼 피스톤이 밀린 거 재면 되잖아. 근데 힘을 얼마나 가해서 F를 구할 수 있나요? F를 어떻게 구하지? 기체한테 물어보나? 인터뷰 좀 하시죠. 힘 얼마 줬습니까? 이럴 수 있나? F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F 대신에 압력이 얼마인지, 저기 압력이 발생할 거 아니야? 얼마의 압력이 발생되었고 얼마의 단면적, 이게 단면적이야. 이게 단면적. 이만큼의 단면적에 얼마만큼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만 구하면 F를 구할 수 있다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기체가 하는 일 W를 구하는 방법은 F 대신에 써볼게. F 곱하기 S인데 F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P 곱하기 A를 쓸 수 있다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동거리 S죠. 그래서 이동거리 S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동거리 L이 곧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진짜 파스죠. 쌤이 일 공식이 파스야 했잖아. 진짜 파스죠. 얘는 파스고요. 얘는 파스예요. 그죠? 파닉스 좀 하나? 나만 하나? 그래요. 달라요. 파스입니다. 파스. 기체가 하는 일이야. 근데 재밌는 건 요 둘을 묶어봐. AS. 로마인가? 아무튼 AS는 뭐야? 단면적 곱하기 이동거리. 밑면적의 단면적이 A인데 이동거리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원기둥의 부피가 나옵니다. 맞나요? 바로 여기 있는 원기둥의 부피 보여요? 이만큼 부피? 부피가 증가한 양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식을 변형하면 P 곱하기 델타 V라고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저 기체가 하는 일은 P 곱하기 델타 V를 구해요. 봐봐, 이 P는 얼마나 되나? P 얼마야?
결국 얘가 쭉 밀어서 멈추잖아. 그럼 밖의 압력과 안의 압력이 같아진다며. 그래서 P는 무조건 1기압이야. 여기서 나와 있는 거야. 부피 변화량만 알면 이란 양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부피의 변화량만 알면 이란 양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F를 구한 게 아니죠. F 뭐 인터뷰할 수 없죠. F를 구한 게 아니라 압력은 일정하겠네. 다시 밀어서 또 양쪽 1기압 될 거 아니야? 1이야. 부피의 변화량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부피가 얼마나 변했는지는 단면적 곱하기 길이를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의 공식이 기체가 하는 일이 P 곱하기 델타 V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82쪽 가운데쯤에 P 곱하기 델타 V라고 딱 공식이 띡 설명되어 있죠? 그게 이렇게 나온 공식입니다. 이렇게 나온 공식이에요. 자, 우리 두 개 어렵다고 생각하는 두 개 중에서 첫 번째를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어요. 괜찮죠? 할만하죠? 오케이. 우리 정신 있을 때, 혼란스럽지 않을 때 해결해내고요. 자, 우리 저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열과 열기관 먼저 정리할게요. 1번 먼저 할게요. 자, 열의 특징을 좀 설명할 거예요. 열의 특징. 자, 열은 이런 특징을 가져요. 열은 항상 이동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손바닥을 책상에 딱 대면은 차가워요, 뜨거워요,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나요? 한번 해봐. 어떤 느낌이 나요? 차가워야 정상이에요, 그죠? 왜 차갑냐면은 차갑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몇 도야, 온도가 36.5도쯤 되죠, 그죠? 근데 책상은 몇 도일까? 이 교실의 온도와 같을 겁니다. 열평형 상태라서 한 15도 정도 될 거야. 15도 정도. 내가 온도가 훨씬 높죠. 그래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항상 접촉했을 때 항상 이동을 하게. 항상 이동해. 그래서 공기의 온도가 15도니까 내 피부와 공기가 접해 있잖아. 항상 열을 뺏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계속 밥을 먹어야 돼. 열을 계속 뺏기니까. 열을 안 뺏긴다면 난 밥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열을 계속 뺏기고 쓰고 있으니까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또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죠? 그 이유가 계속 에너지를 뺏기고 있기 때문에. 자, 열의 특징 한번. 열의 특징 항상 이동한다. 어디서 어디로? 이거 중에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을 합니다.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을 해요. 자, 고온의 물체 하나 그려볼게요. 고온 물체고요. 얘는 저온의 물체입니다. 둘을 접촉시켜놨어요. 접촉. 질량이 둘이 같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얘는 100도씨라고 가정해보자. 얘는 40도씨라고 가정해볼게요. 자, 이 온도가 높다는 건 열이 많다는 거죠. 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쌤이 눈에 보이게끔 표시해볼게. 열. 100도씨는 열을 10개 표시할게요. 이거 맞춘 거 아니야? 그냥 진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의 열이 들어있어서 100도라고 가정해볼게. 얘는 40도니까 열이 몇 개 들어있어요? 4개만 들어있겠죠?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래서 얘가 온도가 높고 얘는 온도가 낮은 거야. 어떤 전제하에? 둘의 질량이 같다는 전제하에 질량이 엄청 크면 아무리 열이 10개라도 100도를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질량이 이만큼인데 열은 10개 들었어. 20도가 될 수도 있어요. 질량이 같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걸 둘이 붙여놓으면 열은 어떻게 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자, 이동시켜볼게. 누가 누구한테 열을 주겠어? A와 B라고 한다면 A가 B한테 열을 주겠죠. 열을 하나 줄게요. 하나 줄게. 띵 줬어요. 얘는 열을 뺏겼고 얘는 열을 받았죠. 그러면 얘는 몇 도가 된다? 90도. 얘 몇 도가 된다? 50도가 되겠죠. 맞아요? 아직도 온도가 높죠? 또 열을 뺏깁니다. 또가 몇 도가 돼? 80도. 얘 몇 도가 돼? 60도. 아직도 온도가 높죠? 또가 또 뺏겨. 얘는 70도 되죠? 얘 몇 도 돼? 70도가 됩니다. 오케이. 온도가 같아졌죠?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친구하고 손을 딱 잡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건 좋아 이게 아니라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똑같다는 거야. 그 이게 뭐다? 친구 손의 온도와 내 손의 온도가 똑같기 때문인 거야. 그때는 열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상태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열 평형 상태다. 열이 평형이 되었어.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온도가 되었을 때 열이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때 이동한 열을 Q라고 표현을 해요. Q. 열량이라 그래.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A가 잃은 열량 몇 개야? 3개죠. B가 얻은 열량 몇 개야? 3개죠. A가 잃어버린 만큼 B가 얻을 수밖에 없죠. 이 관계를 이용해서 옛날에 뭐 Q는 CMT 경우나 열량을 이용해서 뭐 비열 구하고 했던 그런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문제인 거야.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면 열은 이동한다. 내가 열을 넣어주려면 고온에서 저온으로밖에 열을 넣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까 열기관한테 열을 넣어줬잖아. 겁나 뜨거운 놈이 얘한테 열을 넣어준 겁니다. 저온이 얘한테, 얘가 더 온도가 낮아. 그럼 얘한테 열을 넣어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연력학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Q라는 거, 열을 공급했다는 건 내가 얘한테 열 Q를 공급했어 라고 표현할 거야. Q라는 열을 공급했더니 제가 일을 하네 라고 말하는 거지. 자, 이게 열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그 얘기를 81쪽 맨 위에서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이제 내부 에너지 얘기를 잠깐 할게요. 3번입니다. 1번 끝났어요. 1번, 2번 다 했고 3번 바로 조금 설명하고 갑시다. 자, 3번은 이렇게 설명합시다. 내가 얘한테 열기관한테 열을 가했어. Q라는 열을 가했어. Q라는 열을 가했어. 이 에너지 가지고 얘는 뭐 했다? 일을 했죠. 맞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한 열을 가지고 너 온전히 일만 했니?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왜냐면 열을 공급하면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열을 공급하면 얘는 뭐가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일도 하지만 저 기체들, 이 안에 기체들의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일만 한 건 아니야. 자기 온도 올리는데도 저 에너지를 쓴 거라니까? 그죠? 자, 그 온도값을, 쉽게 말해서 그 온도값을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니야? 내부 에너지를 U라고 표현하고 에너지의 증가량을 델타 U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내가 가한 열 가지고 너 일만 했어? 솔직히 말해! 아니 내가 온도도 좀 올렸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너 내부 에너지도 조금 올렸네. 이 자식.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내가 가한 에너지 전체는 얘랑 여기에 쓰인 겁니다.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 증가량에도 사용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고 이 공식이 4번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공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100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2를 80 할 때 그 내부 에너지가 얼마 증가했겠어? 20 증가했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연력학 제1법칙이라니까?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진짜 별거 아니야. 뭐다?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따로 써놓으세요. 연력학 제1법칙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유식하게 말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연력학 제1법칙을 식으로 표현해봐라. 내가 가한 열을 가지고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 공식이라니까. 이게 공식이에요. 별거 아니야. 그냥 과한 열이 여기 쓰이고 여기 쓰인다. 기호만 알면 Q가 열 에너지야. W가 1이야. 델타 U가 내부 에너지야. 이 기호만 알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그대로 기호로 옮긴 거라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내부 에너지의 특징을 좀 볼게요. 내부 에너지. 자, 내부 에너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내부 에너지. 자, 어떤 공간에 기체가 4마리가 들어있고요. 기체 4마리가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A라고 하는 이 기체는 내부 에너지가 있나요? 있겠죠. 움직이고 있다는, 온도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라는 녀석은 델타 U, 그러니까 U, 내부 에너지라는 녀석은 뭐에 비례하냐면 얘한테 만약에 에너지를 더 넣어줘가지고 온도가 높아지면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운동 에너지가 커진 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는 게 내부 에너지가 더 많다는 뜻이야. 맞죠?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게 내부 에너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비례하네. 그죠? 근데 이 운동 에너지란 녀석은 또 뭐에 비례하냐?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죠?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으니까 막 빨리빨리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섭씨 온도 안 쓰고 절대 온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T라고 쓰고 있는 거야. 절대 온도에 대한 내용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온도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야. 온도가 높을수록 내부 에너지도 커지겠네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관계식은 뭐냐면 내부 에너지는 또 뭐에 비례하냐면 봐봐. 여기가 10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10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4마리가 있어. 전체 내부 에너지는 40이겠죠. 근데 여기다가 10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를 더 넣어준다고 생각해봐. 야, 또 들어가, 더 들어가! 너도 10. 들어가! 10. 이렇게 2개를 더 넣었어. 전체 내부 에너지는 얼마? 60이잖아. 그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도 내부 에너지와 관계가 있네요. 기체 분자가 더 많이 들어있으면 같은 온도인데 기체가 더 많이 들어있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기체 분자 수를 N이라고, 넘버, 그죠? 기체 분자의 수를 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내부 에너지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NT라고 써 있어요. 그죠?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N에 비례하고요. T에 비례해요. 이렇게 써 있죠? 이게 그 얘기야.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가 많을수록 내부 에너지가 크고요. 절대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아요.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체 분자 수보다는 뭐에 주목하면 돼? 온도. 온도가 높으면 내부 에너지가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얘한테 열 에너지를 공급하면 E라죠. E라고 자기 온도, 이 기체의 온도도 올라가니까 내부 에너지도 조금 증가하겠네. 그래서 내가 간 에너지 어디다 썼어? 1도 했는데 사실 내 온도도 좀 올렸어요. 이 뜻이야. 전체 에너지 값이 100을 공급했다면 이렇게 보존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체 내부 에너지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해요. 연력학체 1법칙은 그래서 1법은 별거 없습니다. 저 공식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 공식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조금 변형하면 이겁니다. 이건 기체니까 기체 1은 파스로 구하죠. 파스는 P 곱하기 델타 V죠. 정리하면 내가 간 열 가지고 너 뭐 했어? 1 했어요. 너 1 어떻게 하는데? 압력 곱하기 델타 V로 일하죠. 그죠? 이게 1의 양이죠. 더하기 델타 U라고 변형할 수도 있겠죠. W를 P 델타 V로 변형한 것 뿐입니다. 그죠? 저렇게 공식을 변형해서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연력학 과정으로 갈게요. 마지막 하나. 자, 4번의 마지막인데 1이란 녀석은 봐봐.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힘을 이쪽 방향으로 가했냐 이쪽 방향으로 가했냐 방향성을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1은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야. 그러므로 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다. 1도 역시 뭘 가진다?
방향성을 가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즉, 이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일을 받을 수도 있어요. 봐봐. 내가 얘한테 에너지를 넣어주면요. 밖으로 밀고 나가죠. 으아! 그럼 이 일 한 거야. 근데 바깥에서 압력이 갑자기 증가하더니 밀고 들어온다? 밀고 들어오면 기체 입장에서는 밀릴 거 아니야. 너 기체 뭐 있어? 이 일을 받았는데요? 이럴 거 아니야. 이해돼요? 이 일을 받은 거야. 이 일을 했다라는 표현과 밀고 나가면 일을 한 거고요. 기체는 가만히 있다가 밀고 들어와. 기체 입장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잖아. 밀리면 이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W는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W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요.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을 했든 받았든 이 공식에 의한다면은 얘가 플러스라면은 얘도 그러니까 전체 가한 에너지가 100이 되는데 얘가 80이면 20이었잖아. 플러스일 때는 얘가 20이 되는데 만약에 일을 받았어.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한 채로 만약에 일을 20만큼 받았어. 그럼 얘가 플러스 20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걸 지금부터 보여줄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연력학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갈 거예요. 자, 그래프 형태만 잠깐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래프 형태. 자, 지웁니다. 보이나? 쌤이 방금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방금 그렸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자, 어떤 기체한테 Q라는 열을 공급했더니 쭉 부피가 증가하고 있죠. 부피가 처음에 V1이었는데 V2로 쭉 증가하고 있잖아. 그럼 부피의 변화량을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겠네. 부피가 이만큼 변했으니까. 그럼 내가 가한 열 가지고 뭐 한 거야? 이랬죠? 근데 이 안에 보니까 어때? 기체 분자에서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어. 뭐 한 거야? 내부 에너지도 함께 증가했죠? 그래서 이렇게 델타 U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걸 그래프로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렇게 그려냅니다. 보세요. 이게 그래프인데, 아래 거 같이 볼게요. 자, 보면은, 부피가 V1에서 V2로 변했어. 자, Y축은 압력이고요. X축은 부피입니다.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자, 얘는 열을 공급했더니 부피가 증가했죠. V1에서 V2로 부피가 증가해. 일단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옮겨간 거 보여요? 자, 봐봐. 요 반비례 그래프가 뭐냐면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압력과 부피는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거든요. 어떤 기체가 있을 때 이런 거야. 요 그래프 형태는 어떤 풍선이 이렇게 있을 때 밖에 압력이 1기압일 때 이 녀석의 부피가 2리터였다 칩시다. 밖에 압력을 2기압으로 높여. 압력을 2기압으로 높이면은 풍선이 눌릴 거 아니야? 풍선의 부피가 완전 신기하게 정확하게 1리터로 줄어들어요. 1리터. 그래서 압력을 2배 높이면 부피는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옛날에 배울 때 보일의 법칙이라고 배웠어요.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이 바로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야! 이 뜻이야. 자,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그래프인데 왜 그래프를 2개 그렸냐? 요 라인은 온도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려지는 건데 현재 여기는 어때요? 온도까지 변하죠. 온도까지 변하니까 온도가 2개를 설정해야 되니까 그래프도 2개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에서 두 번째 그래프로 옮겨갔죠.
근데 여기가 온도가 T1의 온도고 얘가 T2의 온도라면 누가 온도가 높아야 돼, 이 상황에서. 온도가 올라가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야 하니까 T2가 온도가 높아야 하는 거야. 그래프 방향 봐봐. 왼쪽에 있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이 그래프를 표현한 거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아, T1보다 T2가 온도가 높아야겠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이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해서 지금부터 이건 무슨 과정이야, 이건 무슨 과정이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어려운 건 다 끝났고 이제 해석하는 거,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를 할 겁니다. 잠깐 한숨 돌렸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자.